한국은행이 현금 대신 이것을 쓰라? 디지털 돈 시대, 시니어가 꼭 알아야 할 금융 대변화. 세월이 흐르면서 가장 아픈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어제까지 당연했던 것들이 오늘은 낯설게 느껴지고 평생 해오던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을 때의 그 막막한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매우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한국은행에서 시중 6대 은행에 현금 대신 새로운 결제 수단을 사용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현금 대신 어떤 것을 사용하라는 것인지,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소식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편의를 위한 개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사용해온 돈의 개념 자체가 바뀌는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 계산하던 시절, 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내밀고 현금을 찾던 그 익숙한 풍경들이 사라질 수도 있는 변화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신기하다가도 한편으론 불안하셨을 겁니다. 나는 언제까지 현금으로 살 수 있을까? 카드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또 다른 방식을 배워야 할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 변화는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은행장들을 직접 만나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각 은행장을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라는 뜻이겠지요. 이 면담에서 논의된 핵심은 두 가지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아고라와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이름의 실험인데요. 프로젝트 아고라는 국제협력 사업으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스위스, 멕시코 등 주요국과 함께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총 7개 나라가 함께 디지털 화폐의 국제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작업입니다. 프로젝트 한강은 국내 실험입니다. 현재 약 10만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7개 은행이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산은행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 실험이 우리 일상생활에 가져올 변화는 상당합니다. 참여 은행에서는 일부 계좌의 현금 입출금이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CBDC라고 불리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연결된 토큰을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는 테스트 단계이지만 이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국가 간 결제는 물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현금 대신 디지털 토큰이 주요 결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한강에서는 예금 토큰이라는 디지털 화폐를 사용합니다. 이 토큰은 기존 은행 앱에서 전자지갑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고 QR코드로 실제 결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는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예금 토큰으로 바꿔서 전자지갑에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환된 디지털 화폐를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점, 편의점, 커피 전문점, 마트 등 오프라인 상점은 물론이고 홈쇼핑, K-팝 굿즈, 배달 플랫폼 등 온라인 쇼핑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4월 첫날부터 6월 30일까지 석 달 동안 진행됩니다. 신청은 각 참여 은행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최대 10만 명의 국민이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심각합니다. 모든 거래가 기록되고 중앙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의 모든 소비와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에 샀는지가 모두 기록에 남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디지털 시스템이기 때문에 해킹이나 오류 등 기술적 사고가 발생하면 대규모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처럼 보안에 취약한 계층의 경우 전자지갑 분실이나 계정 해킹 등의 금융 피해 위험이 더 클 수밖에 없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이미 카드를 통해 빠른 결제가 가능하고 간편 결제 시장도 충분히 발달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굳이 새로운 디지털 화폐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반대 청원이 지난 4일 국회 재정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어 중단된 정책을 우리나라에서 굳이 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변화를 가져올 사업이고 여러 문제점이 공존하는 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잠깐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런 디지털 화폐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걱정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정보를 전하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이 두 프로젝트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아고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제결제은행이 주도하는 국제협력 사업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스위스 같은 기축통화국 5나라가 참여하고 여기에 우리나라와 멕시코가 포함되어 총 7개국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 중에서는 멕시코와 함께 유일하게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디지털 기술력과 금융 시스템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 화폐 결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해외 송금을 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고 수수료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국가 간 송금이 훨씬 간편하고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자녀나 손주가 있는 분들,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국제 거래가 디지털로 기록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한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국내용 실험입니다. 한국은행이 주도하고 7개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이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국민 1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참여자들은 예금 토큰이라는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토큰은 여러분이 평소 사용하시는 은행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앱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기존 국민은행 앱, 신한은행 앱 등에서 전자지갑 기능을 추가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사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있는 돈 중 일부를 예금 토큰으로 바꿉니다. 마치 교통카드에 돈을 충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 토큰이 앱 안의 전자지갑에 저장됩니다. 결제할 때는 QR코드를 보여주거나 스캔해서 사용합니다. 현재 이 토큰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동네 편의점, 서점, 커피숍, 대형마트는 물론이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홈쇼핑으로 물건을 사거나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실험 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간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주거래 은행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선착순 10만 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어서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토큰을 사용하면 모든 거래 내역이 기록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에 샀는지가 모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정보를 세금 징수나 불법 거래 추적 등 정당한 목적으로만 사용한다고 하겠지만 개인의 소비 패턴과 생활 방식이 모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우려스럽습니다. 어떤 병원을 다니는지, 어떤 약을 사는지, 어떤 취미 생활을 하는지까지도 알 수 있게 되니까요. 두 번째 문제는 기술적 위험입니다. 디지털 시스템은 항상 해킹이나 오류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큰 사고가 한 번 나면 수많은 사람의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거나 묶일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대형 인터넷 쇼핑몰이나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 우려가 현실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 비해 스마트폰이나 앱 사용이 서툴다 보니 피싱 사기나 보이스피싱에 더 쉽게 당할 수 있습니다. 전자지갑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거나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대처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고요. 세 번째 문제는 디지털 소외입니다. 현금이 완전히 사라지고 디지털 결제만 가능해진다면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경제활동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상점에서는 현금 결제를 받지 않는 곳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더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곳에서는 결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정전이 되거나 통신망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미 충분히 발달한 기존 결제 시스템과의 중복 문제입니다. 현재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페이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이 있습니다. 이미 편리하고 안전한 시스템이 있는데 굳이 새로운 디지털 화폐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으로 중단했습니다. 유럽의 몇몇 나라에서도 시민들의 반대로 계획을 포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문제점 때문에 국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이 프로젝트를 중단하라는 청원이 접수되었고 시민단체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무조건 반대할 것도 아니고 무조건 찬성할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판단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흐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디지털 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변화가 모든 국민, 특히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 세대까지 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에서는 이런 우려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안전하고 포용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이런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의견을 표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속도는 우리가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빠릅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물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분명히 우리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해외 송금이 쉬워지고 결제가 더 빨라지고 가짜 돈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이 우리의 자유와 안전을 해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시니어 세대가 이런 변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배워나가면 됩니다.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주거래 은행에 가서 이런 변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세요. 은행 직원들은 고객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화폐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제 통장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걸 안 쓰면 불편해지나요? 같은 질문을 당당하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배우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이런 교육은 단순히 기계 조작법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소통하는 것입니다. 자녀나 손주들과 대화해 보세요. 요즘 이런 디지털 화폐라는 게 나온다던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물어보세요. 젊은 세대의 관점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되고 세대 간 소통도 늘어납니다. 네 번째는 조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개인 정보를 함부로 주지 마시고 의심스러운 연락이 오면 바로 가족이나 은행에 확인하세요. 특히 긴급하다,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식의 압박을 받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의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불편하거나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은행이나 관련 기관에 의견을 전달하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모여야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한강은 아직 실험 단계입니다. 참여는 선택사항이고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정책이 결정될 수 있으니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참여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충분히 알아본 후에 결정하세요.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 보안은 어떻게 되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되는지 등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화폐 도입이 우리에게 가져올 변화는 분명 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모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 세대를 위한 배려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에서는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통해 안전하고 포용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이런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해야 합니다. 변화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지만 그 속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가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기술에 맞춰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구독을 누르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고, 좋아요는 이런 유익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중요한 소식을 가장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 도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어떤 부분이 걱정되는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모여서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시니어 분들에게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시니어 세대가 소외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